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 모르셨던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저희 채널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런 보험 유용한 채널이 있다더라 소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설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총 5명이 있어요. 물론 결혼한 식구들 말고 원래 순수한 가족이 5명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치아라는 것이 좀 선천적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와 남동생 저는 이제 고르지는 못하는데 치아가 그렇게 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랑 남동생한테 치아가 고른 편이거든요. 치아 관련된 질환이 별로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남동생은 괜찮을 거야 했었던 사람 3명이 정말 신기하게 이번 설 전에 크라운 치료를 다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아가 원래 안 좋으셨고 또 어머니 좀 치아 배열을 닮은 여동생이 치아 교정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엄마 쪽을 닮았기 때문에 여동생한테는 제가 설계사로서 치아보험을 권했는데 저는 설계사인데 모든 보험을 다 들면 좋지만 납입 능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반드시 들어야 될 것들을 들잖아요. 근데 이제 설계사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매달 납입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돈 나가는 것이 꽤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 넣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심했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자만이 있었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충치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치과를 안 아프면 사람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냥 충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빨이 부서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건 신경치료를 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좀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신경치료를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남은 이빨 뿌리에다가 치아 뿌리에다가 이제 심는 거죠. 가리는 거죠. 붙인다고도 하고요.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랬고 이번에 설 때 갔더니 아버지도 바로 크라운을 2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4, 5회 정도 신경치료를 하셨고 저는 한 9회 정도 신경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남동생은 되게 이빨이 고르고 충치가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치아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관리를 하게 돼서 조심하게 돼서 이제 큰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치과를 자주 가겠죠. 치아 상태가 고르지 않고 또 나는 치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하는데 좋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가족 중에 3명은 이번에 다 크라운 치료를 했고 저는 크라운 플러스 또 인레이를 6개나 하게 된 거예요. 비용도 되게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저에게 실제 있었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뭐 이 신경치료 다녀온 거를 실비보험에 청구를 했어요. 충치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중에 급여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가입해 있을 때 치과 치료도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치아 질환은 안 된대 그냥 소문 들어서 그리고 보험 가입하실 때 설계사한테 치과 질환 안 되시고요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들은 게 있으셔가지고 아예 치과 질환을 청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이제 들었지만 실비가 안 되는 거 몇 가지 외에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치과 다녀오신 후에도 청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잘 모르시겠다면 차라리 청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보상이 안 되십니다 라고 연락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능한 치과 질환 말고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실비보험 가입하신 후에 이거 돼요 저거 돼요 제 여동생이 많이 그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줬어요.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청구를 해라. 네. 왜냐면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정신질환 전체가 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예전에 아예 안 될 때가 있었고 거의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는 부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질환이든 정신질환, 치아질환 안 되고 막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실비보험에서 치아질환 같은 경우는 급여는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가 안 돼요.
항문가 질환도 치과랑 똑같거든요. 항문가 질환도 급여는 되는데 비급여가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부분만 듣고 항문가 질환도 안 된다더라, 치질 안 된대, 그 다음에 충치 치료 안 된대, 치과 간 거 무조건 안 된대, 이렇게 이제 그냥 반쪽만 들으셨고 반쪽 내용은 모르셔가지고 그냥 치과 다녀오신 거 청구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남동생, 아버지 다 실비 가입해 있으신데 저희 3명 모두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신경치료를 합니다. 충치치료를 하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급여 부분에 금액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경치료를 보통 한 3회에서 5회 정도가 평균적으로 하는데, 그 신경치료 받은 거에서 치과질환은 급여 항목만 됩니다. 그리고 급여 항목에서 또 뭐가 빠지냐면요, 통원시에 공제가 있죠, 여러분. 대부분 치과들은 동네에 의원급이 많기 때문에 의원이나 이제 일반 병원급, 네, 이렇게 사기 때문에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빼고 나가고요. 만약 종합병원 치과였으면 20,000원을 빼고 급여에서 나가는 거죠. 치과가 이제 대부분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몇만 원이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다녀온 거에서 한 4만 5천원 정도 이렇게 환급 받았거든요. 실비보험에서요. 그리고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신경치료 했는데 한 4만 원대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더라고요. 그 정도 돈 안 받아도 돼 하시면 청구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뭐 꼭 한 번만 치료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도 치과 또 다니실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치과 방심하지 마시고, 치아보험 본부장이 추천하는 반드시 들면 좋은 보험 촬영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치아보험을 넣을 생각이에요. 완전히 국가에서 뭐 해준 경우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치아보험이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하시고 또 해지하셔도 되시고, 그런데 몇 개 또 생긴 사람은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보험은 되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려고 하나, 치아보험은 경시하는 성향이 저희에게 좀 있고, 저도 심지어 설계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를 치아보험을 경시해서 가입을 안 했는데 후회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가능한 치아보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서 앞으로 저희 채널 소식 많이 받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